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8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한국 발레리노의 교과서로 불린 1세대 발레 스타입니다. 국립발레단 또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약 한 10여 년간 수석 무용수로 활동을 하셨고 50대 후반에 들어선 지금도 무대를 지키고 있는 몇 년 전부터 이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죠. 최고령 현역 발레리노 이원국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이원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지난 세월이 이렇게 또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지나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1세대 발레 스타. 네.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해주신 거 들으면서 네. 좋긴 좋은데 사실은 임성남 선생님도 계신데라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죠. 임성남 선생님 이후에 우리 모두가 발레가 그 임성남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학자 선생님, 또 김선 선생님, 그 초창기에 발레 스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되고 한 그 시기부터 사실 이원국 씨는 제가 1990년대 말부터 공연하시는 거를 봐왔는데요. 그때 이제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계실 때였고 그 당시에는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지금 남산 국립극장에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국립발레단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라서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딱 자리 잡힌 상황은 아니었지만 막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굉장히 활기가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때를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물론 예술의 전당으로 옮겨가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작품 많이 출연하셨고 독립하셔서 이원국 발레단 활동하시는 것도 봤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식도암을 앓으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한동안 이원국 발레단 왜 요즘 좀 소식이 뜸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투병으로 한동안 이제 그 공연 이런 활동을 못 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식도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뭐 괜찮은데요. 약간 허스키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할 것인가 병실에 누워서 뭘 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발레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발레하는 순간이 생각하니까 뭐 전혀 뭐 슬프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빨리 나가서 발레 해야지 하면서 그때 병실에서도 걸을 수 있을 때부터 막 움직이면서 탄주하고 발레 동작인데 기본 동작 막 그거 하면서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집사람 옆에서 보더니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막 그때는 호수가 막 여러 개 지금처럼 있지 않고 한 몇 개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고 나서 이렇게 탄주하는 거 보니까 막 좀 그랬다면서 막 지난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발레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병이 빨리 호전돼가지고 지금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언제 언제 아셨어요 병? 한 2년 회수는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술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상황이어서 수술 결심하게 됐죠. 지금은 다 완치되신 거예요? 완치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계속 이제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그 검사 받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또 괜찮다 하면은 또 괜찮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의사가 6개월 더 뒤에 오세요.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 혼자 생각하니까 6개월 뒤에 또 잘못하면 뭐 어찌 된다는 건가? 손주로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아. 바보처럼.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 계속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건강한 분들도 또 이렇게 어떤 미래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네. 열심히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병원에 좀 오래 입원하셨어요? 입원한 기간은 한 달 네. 정도? 어. 한 달 조금 더 됐나 그런 정도인데 네. 그때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네. 옛날 병실하고 아무도 면회도 못 오고 이랬어요. 아, 네네. 코로나 기간에. 네.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공연이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쵸. 공연 무대를 다 이제 못 하게 어. 하니까. 예. 잘 됐다 싶었죠. 저는. 아. 잘 됐다 이러길래 좀 네. 건강해지자 이렇게 해서 아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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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끼니를 거르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꼭 밥을 먹어줘야 되고 어. 네. 꼭 끼니를 챙겨줘야 되고 네. 하루에 여러 번 여섯 번 정도 나눠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못 되고 먹고 조금씩 네. 계속 먹으니까 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 아. 네. 좀 수술하시고 나서 무대에 서셨잖아요. 네. 좀 뭐 체력적으로나 이런 거는 괜찮으시고요. 그렇진 않아요. 좀 힘들어요. 음. 힘든데 그건 저만 아는 거고 네. 막 힘든데 이제 연습할 때가 힘들죠. 음. 처음 무대 서려고 막 했을 때가 굉장히 좀 난해하더라고. 이게 열량이 막 떨어지고 네. 막 그렇죠. 당분이 막 떨어지면 막 손 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증상이 막 자주 있어요. 아,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는 2시간마다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습할 만하면 배고프고 네. 좀 배고파서 먹고 나면 또 이제 배불러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 맞추기가 아니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막 초콜릿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식품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네. 먹었어.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연습 못해 힘이 딸려서 음. 발레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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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는 발레 다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뭐 2년 훨씬 넘었다 보니까 네. 발레 괜찮아요. 발레하면 좀 건강해지고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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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재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안 했죠. 1년 넘게를 발레를 네. 못 했죠. 네. 근데 특별히 발레를 위해서 재활한 기간은 없는 것 같고 네. 네. 조금씩 그냥 워낙 제가 오래 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알죠. 오늘 이만큼 그리고 또 한 달 된 그다음 또 이만큼 이러니까. 네. 근데 사실 아프고 나서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는 훨씬 1년 반 넘어서부터요. 그리고 제가 움직이고 이런 거는 뭐 몇 개월 지난 거지만 조금씩 발레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냥 조금씩 제 스스로하고 그냥 어제 앉아 있고 이런 정도만 했었어요. 지금 그냥 일반인처럼 막 돌아다니고 네. 가서 네. 가르칠 때도 시범 보이고 그러는데 네. 그때는 그냥 말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지나온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복이 많이 되셔서 네. 지금 네. 많이 회복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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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광명문화재단에서 주최해가지고 그 예전에 국립발레단의 최태지 단장님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일했던 최태지 단장님하고 그 당시에 또 그 국립발레단의 그때의 그 스타들이 네. 이제 무대에 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네, 그 채태지와 함께하는 네. 발레 이야기 뭐 이런 네. 이런 컨셉인데 최 단장님에서 저랑 그다음 김영걸 씨 네. 그리고 김주원 씨, 김수희 씨 이렇게 네 김지영 명이 씨. 네. 한때 최 단장님 계실 때 그죠. 소위 말하는 한국 발레의 네. 그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맞아요. 네. 그런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네. 그 네 분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다시 한번 가져보자 해서 만드신 무대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네. 거기서 공연하게 됐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에 네, 서신 그때 거잖아요. 네. 오래간만에 무대를 섰죠. 네. 네. 사력을 다하는 무대로서는 처음이라고 사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옛날 팬들도 좀 만나고 최 대단님도 뵙고 또 그때 그 4인방이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그렇죠. 무대가 네.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감회가 새로웠던 무대 같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투병 이후에 그게 첫 무대였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네. 또 무대에 서고 활동을. 계시는 예.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무대 말고 또 제가 보러 갔었던 그 용인에서 했던 그 무대 그때는 해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나마 최소빈의 해설 있는 발레 뭐 네, 네. 이런 근데 해적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87년도에 첫 예, 어, 무대 예. 했었죠. 그게 네, 초창기에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알리라는 네. 역할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주 좀 각별한 그런 역할이죠. 근데 그게 상체를 좀 탈의하고 네. 이렇게 좀 남성미, 네. 해적이 뭐 말만 들어도 해적이라는 느낌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라기보다는 좀 최고의 절정기를 넘기고 나서 잘 안 했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아프고 나서 살이 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좀 센세이셔널하게 좀 벗고 나가자. 그래서 좀 상체를 탈의를 하고 멋있는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작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수원 발레 축제도 제가 그 작품을 아, 그 작품으로 하세요? 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해보시니까 뭘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불쌍하죠, 좀. 아니,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네. 연습을 저 혼자 했는데 네. 어제는 연습실에서 못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도로의 아스팔트 네. 도로 위에서 그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숙제할 동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바지 입고 연습했는데 네. 체력이 가장 큰 문제. 네. 체력적으로. 네. 그러나 요령은 최고죠, 그냥. 요령은 만땅이죠, 만땅. 요령은 이만큼 있는데 네.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요령과 체력을 체력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해서 섞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음악 듣고 느낌 이런 거는 좋아요. 음. 느낌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은 풍부한데 네. 네. 체력이 좀 딸리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표정 이런 거랑 네. 예술적으로 좀 네.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무대에 올라갔냐 네. 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행복해. 젊었을 때 사실은 좀 그랬지만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행복이었구나. 무대에서 행복하다는 말 좀 네.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무대구나. 음. 그리고 그 긴장감이 남달라요. 네. 그 무대에서 저는 그 향기로 표현하는데 무대에서 나는 그 향, 그 냄새는 특이해요. 아, 그래요? 무대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런 향이 있어요. 뭐지? 뭐 그런 어떤 네. 향인가요? 무대 뒤에 가면은 네. 그 무대 막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는 그 무대 막에서 나오는 거 또는 무대 그 장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는 그 냄새가 있어요. 굉장히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나고 네. 거기 가면 저절로 뭐 더 에너지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긴장감 플러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무대에 올랐을 때도 이제 그렇게 힘이 나시지만 끝나고 나면 아유 막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뻐요. 되게 하루 종일 엔돌핀 돌아요. 하루 종일 배도 안 고프고 막 왠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와. 네. 그래서 뒤풀이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힘은 남아도 네. 뭐 할 일은 없으니까 한 잔씩 하면서 네. 그 이후에 무대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또 특별했던 게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또 하셨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와이프랑 우리 9살짜리 남자 네. 아이랑 아들. 아들이랑 네. 같이 탭댄스 네. 배워가지고 네. 우리 와이프가 배우자 음. 태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네. 사실은 태율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네. 태어나고 아마 100일도 안 됐을 때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는 맥베드라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무대에서 마지막 장면이 계속 혁선이 계속된다는 그런 네네. 느낌으로 그 왕이 그
아이를 들고 막 이러는 장면, 마지막 장면인데 그게 바로 태율이었어요. 네, 그 어릴 때 이제 출연을 했군요. 네. 진짜 아기를 아기를 출연시켜서요. 출연시켰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출연시키자. 그 위에 또 무대를 세기는 섰어요. 그래서 탭댄스를 처음 배웠어요. 그 최태리 단장님 공연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뭔가를 보여주셔서 와이프 아이디어를 내어서 탭댄스를 배웠는데 혼나면서 배웠죠. 그래서 배워가지고 3명이서 같이 하는 무대를 가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던가요, 탭댄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무대에 서고 싶어요. 무대 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무대 체제, 무대 나가면은 막 혼자 너무 카리스마 넘쳐나. 네, 맞아요. 무대 체질이더라고요. 떠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그래서 이제 부인도 하셨잖아요. 발레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 뭔가 그 자질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탭댄스지만 앞으로 또 뭘 배울지. 아직은 뭐가 될래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자기 잘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자기 좋아하는 거. 그 줄넘기도 막 하고 있고 줄넘기도 엄청 좋아해요. 그거는 아버지를 닮은 거 아닐까요? 저도 좀 그랬죠. 잠이 안 오죠. 안 되면 동작이 안 되면 잠이 안 오는데. 어린 시절에 사실 발레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는 20살 때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만 나이로 하면은 18세, 18세 지금까지 했죠. 근데 늦게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게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잠잘 때도 하자라는 그런 게 제 어떤 최고의 목표였어요. 무조건 하자, 열심히 하자, 2배로 하자, 3배로 하자.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해요. 발레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취감, 처음에는 막 성취감이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구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성취감. 거기다가 또 잘한다고 하니까 누가 칭찬도 하잖아요. 주위에 칭찬 받기도 했죠. 또 그러다 보니 또 저 주목도 받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이 저를 봐준다는 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건데 알고 보면 그런 건데 그때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보고 있네, 나를 봐주네, 뭐 이런 것들이 참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발레에 의해서 발레 기법에 의한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표현하는데 이게 참 예술적이면서 한계가 없어요. 또 깊이도 있게 이렇게 하면 더 그 표현이 아름다워지네, 더 우아해지네, 더 깊어지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좀 아직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조금 더 우아해. 이건 좀 더 깊이가 있어. 이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야. 이 정도는 더 높은 경지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발레를 접해서 그렇게 빠지게 되셨어요? 그거는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권유해 주셨던 거죠. 이제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발레 한번 해볼래 했던 게 어머님의 권유였어요. 그래서 발레를 18살 때 처음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게 좋은 줄도 모르고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효도하려고 그냥 6개월을 막 했죠. 이게 네가 이것도 역시 이제 작심삼일이겠지 하고 그냥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아닌 거야. 빠져들게 하다 보면 우연히 공연도 하게 되고 뭐 그 공연 하다 보니까 뭔가 연습해야 되잖아. 자연스럽게 발레에 빠져들고 어느새 제가 그거를 뭐랄까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음. 애착을 갖고 나중에 집착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학창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이제 알겠어요. 이거 발레를 원하는 거 알겠는데 네. 학창 시절 때는 그때는 저희들 또래 다 그랬죠.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네. 많은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네. 오로지 공부 아니면 실패한 인생.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됐어요. 선택의 기로도 없었어. 네. 그냥 무조건 공부하고 네. 자기가 적성에 맞든 안 맞든 뭐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저 역시 그런 시절이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네. 왜냐면은 인문계 가야 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갈림길이잖아요. 네. 네. 인문계 갈래 실업계. 실업계. 네. 그래서 저는 인문계를 못 갔어요. 네.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벌써 방황해가지고 실업계 갈 수밖에 인문계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돼. 벌써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고를 간 거예요. 네. 공고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거기서 공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 대학 갈래 이런 게 아직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너 실업계 갈래 하면 되는데 자격증을 못 땄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능사 2급 자격증 따야 되는데 못 땄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래도 대학을 가볼래? 학교 대학을 원하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포기를 했어. 네. 그래서 기능사 2급 자격증도 못 하고 네. 저는 학교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끝날래 하고 자퇴를 했단 말이에요. 자퇴를 하셨어요? 자퇴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라. 네.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검정고시 또 떨어졌어. 네. 다 떨어져. 그랬는데 나중에는 발레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자퇴하고 나서. 네. 네. 자퇴하고 나서. 네. 그래가 자퇴하고 3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20살이야. 네. 20살인데 발레를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야. 네. 계속 하려면. 네.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네. 겨우겨우 졸업 22살에 졸업을 해가지고 네.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 할 수 있는 이제 그 자격, 자격이 있잖아요. 응시를 할 수 그래가지고 있죠. 예. 22살에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갔죠. 그게 네. 이제 발레를 했으니까. 그죠. 예. 이 그래서 1년 반 만에 1년 만에 대학 시험 본 거 발레를 하고 22살에 그래가 중앙대학교를 간 거예요. 네. 근데 발레로 공고를 나왔지만 네. 발레로 시험을 보니까 네. 1년 반에 해도 그 당시 발레 한 사람 없으니까 대학교에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좀 잘했어. 잘했다고라고 생각하면 이상해. 어쨌든 발레를 합격을 한 거예요. 잘하셨겠죠. 네. 1년 반 만에.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 88년도 입학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86학번이 돼야 되는데 네. 네. 88학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레를 해서 86학번에서 네. 이 입학이 되니까 얼마나 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 대학교, 학교에서 또 난리가 나는 학교에서 동명공고의 세상에 4년제 대학 그것도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 전체 대표로 뭐 그런 것도 졸업식 때 뭐 좀 하고. 이런 그런 거 합- 했어요. 예. 그런 네. 거 자랑스러운 예. 동명인 아. 그게 동명고등학교거든요. 학교 갔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입학했죠. 네. 그래가지고 발레를 인생이 어지럽다 참.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뭐 그래가지고 참 그렇구나. 그때부터 희한한 거 많았죠. 네. 그래가지고 또 89년도에는 제가 동화 콩쿠르에서 네. 대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예. 89년도에 네. 그것도 자랑스러운 총장님이 중앙대학교 중앙대, 예. 기사에 났어. 동아일보에 오. 일면에 네. 세상에 네. 일면에 나니까 기사를 보시다가 아침에 네. 놀라신 거예요. 이 학생 누구냐? 중앙대학교 무용과 2학년이다 불러라. 네. 그래가 부모님 어머님하고 같이 총장실을 불러간 거야. 네. 자랑스러워. 네. 그래가 중앙인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불러와서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4년 장학금 주시고 와.
박수 박수. 우와. 그리고 너 유학도 보내준다. 와. 약속까지 하셨어요. 네. 오. 그래서 가셨나요? 아니요, 가긴 갔는데 총장님이 박이셨죠. 근데 네. 4년 장학금 그대로 받았어요. 네. 이거 갔다 왔어요. 그럼 네. 어디 가셨어요? 미국에 네. 뉴욕에 네. 뉴욕 네. 갔다 왔죠. 파란만장하네요, 벌써. 네. 발레를 그러면은-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발레 안 만났으면 뭐 그냥 지금 그냥 뭐 저기 뭐 그냥 뭐 했을까 모르겠네. 우리 어머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있고 지금 살아가면서 발레 했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네. 기쁘고 그래서 끝까지 발레로서 그냥 저는 한 길로만 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끝까지 하고 그런 게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 배우실 때부터 발레를? 어머님을 좀 닮았나 네. 생각하는데 제가 안 되면 끝까지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되면은 여기서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지겠는데 라는 뭐 우리 아버님 말 늘 말씀하시는 배수의 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또 항상 신문 기자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남자가 네. 10년을 누구든지 10년을 한 길로만 가면 성공한다. 그 말씀 한 길.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쳐라. 나는 처음에는 그 말 뜻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네.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 뭔가. 배수의 진.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설명도 안 해요. 배수의 진을 쳐. 그랬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말.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을 살았어요. 여기 아니면 이 낭떠러지 선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 가르칠 때도 그런 느낌으로 가르쳐요. 네. 얘를 꼭 지금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가르칠 때도 이제 가르칠 일이 많잖아요. 네. 가르칠 때 보니까 절대로 거기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얘를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자들 다 키웠어요. 그래 다들 지금도 그런 마음을 살고 있고 네. 행복하죠 뭐. 네. 제가 뵀을 때는 하여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성무용수로 굉장히 많은 작품에 뭐 호두까기 인형을 하면 주로 왕자님을 하셨죠, 사실. 그게 왕자병. 그죠? 왕자병. 또 왕자병의 이야기하면 또 끊임없는데. 왕자병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저는 사실은 왕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왕자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첫 번째 힘들었던 게 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스트레치나 뭐 발레하면서 뭐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네. 태생 저는 부산에서 자라났거든요. 네. 네. 부산 사람인데 네. 부산 사람은 사투리 쓰잖아요. 네. 근데 발레하니까 뭐 말 안 하니까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행동하는 게 네. 사투리 쓰고 표정, 행동, 관습, 네. 뭐 습관 이런 네. 것들 다 사투리인 거야. 왕자 역할 하니까 그게 부산에서는 왕자 발레하는 사람이 왕자한다는 상상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부산에서는 웃기지 벌써 생각이. 부산 치아프라는 왕자가 없어요. 왕자는 이렇게 돼요. 우아하고. 네. 근데 우리 부산 말은 뭐 어떻게 보면 우아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치아뿌라. 우아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쉽게 말 못하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말 그대로 막 남자가 어떻게 멋있는 척을 하고 안 그러죠. 되는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게 나중에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요? 멋있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네, 네. 그냥 남자는 이렇게 되는데 네. 가오 있게. 네. 나는 남자다. 이랬는데 거기서 우아하게 너 멋있어, 너 아름다워, 공주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당신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너 당신 사랑해?
이리 봐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아니, 지금 잘하시는데. 지금 하죠. 네. 이게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럼? 거울 보고 매일 연습했죠. 어. 눈물이 다 나더라고. 아, 그래요? 처음에는 거울 보고 너가 너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거울 보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나는 왕자다. 뭐 지금 농담처럼 하지만 네. 거울 보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 그 나중에는 현실은 처음에 좀 되더라고. 근데 현실이 아니니까 눈물이 네. 나더라고.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고 막 아, 그래요? 이런 거 이거는 안 되니까 그게 파고드니까 무섭죠.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자야? 내 마음이 허락을 못하는 거야. 아니 아닌 척 할까? 아닌 척 해볼까? 상관없나? 나는 왕자가 아닌데 뭐 그냥 연기니까 연기만 끝나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마음에서 못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10번을 질문하는 거야. 네. 나는 왕자인가 아닌가 10번을. 나중에는 이게 흔들어요. 마치 거울에 방에 들어가면 거울이 10개 있는 것처럼 저기 또 네, 내가 끝없이 있죠. 끝없이 네, 하는 네. 거야.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허락을 할 것인가 내 스스로 용납을 할 것인가. 그래 이거는 연기니까 괜찮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어렵죠. 근데 발레 고전 작품들은 보면 대부분 남자 주인공은 왕자잖아요. 왕자거나 귀족이거나. 그렇죠. 타이지고 나와서 네. 지젤 일막은 또 다 앉아 있는데 그죠. 그걸 앉아 있는데 관객들은 나를 보고 있고 네. 나는 지금 현재 앉아 있고 네. 지젤은 나를 보고 연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 순서는 이거고 네. 내가 일었을 때 내 모습 타이지 모습이 다 보일 텐데 네. 관객들은 나를 왕자로 생각할까? 어. 내가 왕자로 생각해야지 왕자로 생각하겠지. 아. 내가 왕자로 생각했으니까 왕자로 생각할까 정말.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그럼 잠이 안 오죠. 어. 안 와요. 그게 끊임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요. 뭐 실수할까 안 했고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 대목에서 테크닉 좀 실수할까 이거는 네. 가벼운 거야. 아. 이거는 아니요. 일어나서 연습해보면 되는데. 네, 네. 근데 이 연기 부분은 아.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믿어야 돼요. 네. 내가 나를 믿는 거 위에는 없어요. 그럼 오늘 어디까지 나를 믿을 것인가? 그것까지 또 밤새는 거야. 질문이. 계속, 나는 원래 왕자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믿어야 되는데 그게 끊임없이 또 나는 아닌데 나는 부산에서 그냥 부산 사나이인데 네, 나는 네. 아니 무슨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왕자님을 좀 나만의 왕자 약간 좀 터프한 왕자로 해석해서 약간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건 작품상하고 안 맞다. 이래도 네, 근데 그건 미안하지만 그건 이 작품상하고 틀리는 작품상이야. 그쵸. 딱 한마디 외우고 러시아 선생님 오셔서 그래요. 왕자 역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네. 했어. 네. 가서 딱 했어. 네. 이제 나 스스로 만족했어. 네. 러시아 선생님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왕자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네. 그리고 살짝 웃어. 이렇게. 그러면 저게 그렇구나. 또 그걸 또 연습했어. 그러면 딱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는 러시아 선생님이 아니고 로얄 발레에서 오셨어. 네, 로얄 네. 발레 선생님이 프랑스 파리 오페라에서 오셨어. 네네. 그럼 막 했어. 네. 너 그리고 또 싹 돌아 딱 나가버려. 그러면 또 정말 어디 지구문에 숨고 싶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느낌 있게 네. 풍기는 네. 느낌. 그 이미지. 뉘앙스가 아니면은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거 저 친구를 또 보니까 저 친구가 내는 막 웃으면서 막 했어. 내 차례된 날에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또 어디서부터 또 잘못했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어려운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뭐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장르 예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특히 또 발레는 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술의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왕자 연기를 하는 게 힘드셨는데 제일 그래도 나 이 작품은 그래도 자신 있게 잘했어 한 거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많죠. 네. 지젤. 네. 그다음에 백지우스. 네. 다 왕자네요. 다 왕자. 네. 근데 지젤과 백지우스 왕자 또 틀려. 좀 다르죠. 또 틀리고 또 지젤은- 호두까기 인형 왕자 네. 또 틀리고. 네. 지젤은 다 왕자는 아니고 귀족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은퇴했을 때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네. 고민 많이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아.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국립 발레단에서는 스텝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분장 스텝, 네. 뭐 무대 네. 스텝, 네. 조명 스텝, 그리고 뭐 의상 스텝 다 있는데 제가 나와서 개인 발레 다니까 아무도 없고 네. 저 혼자 그걸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공연 10분 전인데 예를 들어서 공연 1시간 전인데 왜 분장사나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네. 자기가 해고 의상 어디 가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무대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네. 무대를 대관을 해야 되는데 대관은 난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 우리 공연한테 미안하지만 6개월 전에 다 대관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죠. 대관 신청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무대 스태프들은 어떤 분이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누구지? 누구지? 뭐지? 생각해 무대 스태프도 따로 섭외해야 되고 조명도 따로 섭외해야 되고 뭐 의상도 따로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그때 완전히 혼쭐 났어요. 쉽게 말해서 막 그렇게 아주 당황하고 네. 그래서 준비한 그때부터 그러면서 많이 배운 거야 새로. 그 발레단 큰 발레단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거를 새로 배우면서 네. 또 이제 내면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야무러지고 네. 야무러지고. 네. 그러면 국립발레단 그만두고 이제 내가 이원국 발레단 해야겠다 할 때 그때 처음 생각은 뭐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발레를 네. 많이 알리자. 네, 네. 내가 여기서 네. 다 못했던 거를 네. 쉽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나 여기서 다 못했던 걸 이제 쉽게 하자. 네. 그래 나는 아직도 은퇴를 할 필요가 없어. 아직 힘이 있고 나는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국립발레단에서 나오기를 결심했던 그 동기가 여러 가지겠지만 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제 발레단은 포화 상태죠. 네. 왜냐면은 30대 후반 넘어가면서 네. 이제 새로운 신인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죠. 네. 제가 끝까지 자리 잡히고 그래서 나는 주역 자리는 딱 뭐랄까 한정돼 있고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는 물러날 때 됐고 해서 나온 게였는데 네. 나중에 나와 보니까 아닌 거죠. 너무 힘들게 삭막한 거죠. 그러니까는 안에 있을 땐 다 해주잖아. 네. 뭐 분장부터 의상부터 그죠. 다 해주는데 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네. 고달프고 고달픈 정도가 아니죠. 잠도 안 와요. 내일 무대 스텝 부르려면 돈이 얼만데 네. 돈을 따지면 이거 돈을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출연료 누가 제가 다 줘야 되잖아. 네.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그래 첫 번째 공연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 돈을 다 메꿔야지. 네. 퇴직하면서 다 메꿔야지. 네. 그런 네. 거죠. 그래도 이원국 발레단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했죠. 네, 그때 이제 뭐 백화점에서 하는 공연도 그런 것도 했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노원 문화예술회관에 좀 거기서 상주 단체로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죠. 상주단체도 네. 사실은 처음에 몇 년 고생하고 났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네. 네. 단체도 없어요. 정부에서 네. 지원금 이런 것도 없었고 네. 그냥 이원군 이름 하나 갖고 나갔는데 세상에 표가 한 장도 안 팔리네. 이원군 신문에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냥 대관 날짜는 잡아놓고 했는데 네. 표가 한 장도 안 팔려. 그런 거. 그러다가 고생하다 몇 년 지나서 상주단체 이런 게 있다. 네. 무로 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신청했더니 그 노문화에서 그때 당시 최진영 그 사장님께서 네. 도와주신 거죠. 나중에는 뭐 그 지원금도 많이 받고 했지만 네. 그래서 그 상주단체가 되고 네. 몇 년을 정말 꿀이었죠. 꿀도 네. 네. 몇 좀 년을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10년 네. 가까이를 또 네. 이용 발라단을 하고 안정적으로 네. 하고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랬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대학로 소극장에서 아, 월요 발레 했어요. 네, 월요 발레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 월요 발레도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많은 분들 발레를 보여줄까, 발레 대중화의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네. 이제 월요일 날 대관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로에 대관이 쉬는 날이 월요일이다. 월요일에 네. 공연이 대관료도 없으니까. 싸고 또 공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요 발레를 하자 해서 만들어서 하게 된 게 벌써 한 8년 했어요. 8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네. 근데 그것도 웃겼어. 네. 그것도 관객이 없으면은 네.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 날도 있었어요. 네. 관객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2명 온 적도 있었어. 2명. 관객이 안 들어.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부산 사랑이 해가지고 네. 그것도 참 단어들 고생시키는 컨셉이에요. 부산 사랑이가. 그래서 한 번은 태풍이 막 오는데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다고 간 거야. 대학로로. 그래서 그 극장주도 아니죠. 그 조그만 극장 네, 대표도 네. 이철진 대표도 오늘 내립시다. 네. 아니다. 기다려보자. 1시간 전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딱 2명이 온 거야. 아, 그래요? 내리려고 하는데 2명이 네. 왔는데 야, 그걸 또 어떻게 했죠. 2명의 관객을 그걸 앞에 놓고 두고. 앞에서 단원이 한 10명이 돼요. 아. 10명 넘죠. 네. 2명이. 그래서 미안하니까 우리가 근데 그분들도 자기를 미안해서 안 몰라 그래. 네. 다음 주 오겠대. 아니야. 그래 내가 오겠어. 아니야. 30분만 해. 30분 하고 네. 한잔 하러 가. 그래가지고 30분만 줄여서 네. 그분들하고 네. 같이 한잔하면 친해지니까 그 친구가 됐어. 아, 그래요? 아, 그때 오셨던 그분들도요, 관객분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또 영향이 있는 분이야. 네. 부장이야. 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보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또 그 강의 네. 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업에서 뭐 강연하고 이런 거요? 강연하는 예, 그런 예. 거를 세상에 꼽아줘가지고 오. 몇 년을 한 번 가면 80회를 했어요. 또 잘 됐지 뭐 발레도 네. 공부하고. 알리는 아. 역할로. 그래서 두 분이 그 2분도 서로 몰랐던 분이야. 오, 아. 근데 어떻게 그날 또 월요일 날 태풍 오는 오는데 날 그렇게 가셨어요. 보러 오셨을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분이 지금도 신기하네요. 그분이랑 만나. 네. 가끔 왜냐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월요 발레 때문에 그 알게 된 분이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책을 내주셨어. 제가 그래요? 자서전도 있잖아요. 아, 이런 그래요? 얘기 해도 모르겠다. 몰랐어요. 자서전도 네. 있고 네. 그 자서전을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공연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 10번을 네. 저 모르게 오신 거예요. 오. 10번째 오신 날 그 다짐했대. 음. 자기 직원들 다 데리고 회식을 한 날이 10번째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10번째 오신 날 이러이러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끝나고 뒤풀이 같이 해도 되냐고. 네. 근데 충분히 좋다 그래서 우리 다른들 같이 뒤풀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연을 말씀 10번째 오신 날. 네. 네. 그분이 우리 책을 하나 만들자 자서전을. 오. 그래 자서전도 하나 내주셨어. 제목은 또 이쇼라스야. 그래가지고 자서전도 하나 내가. 제목이 뭐라고요? 이쇼라스. 이쇼라스요? 이쇼라서 러시아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러시아 뜻이에요? 말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뜻을 이쇼라서 그래요. 발로는 이쇼라서 하면 다 알아요. 그 다시 한번을 제가 살면서 늘 했으니까 그 다시 한번 이쇼라서 이거를 책 제목을 했어. 그냥 다시 한번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이쇼라서 해서 그래서 책도 내고 뭐 네. 그런 일. 그래서 월요 발레 인연이 된 분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 그리고 그걸 8년 했어요. 2010년부터 했는데 2018년 네, 네. 할 때 그때 네. 스타킹도 나오고 그죠, 많이 나오셨죠. 좋은 네. 친구도 나오고 네. 그런 뉴스도 한번 나오고 이러면 네. 뉴스 한번 나오면 한 2주째가 매진. 그 아. 스타킹 나오고 나면 또 한 2주, 2, 3주 매진. 네. 아, 네. 네. 신나서 했죠. 발레리노 가운데 최고참은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며 광고 모델로도 활약한 44살 이원국입니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시절 발레계 최고의 스타였던 그가 리프팅 동작조차 여의치 않은 열악한 연습실에서 춤을 추며 발레단을 이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춤이라는 게 생명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 2, 3주 매진돼요. 네. 그럼 몰라. 매진돼 봐야 뭐 100장도 안 되니까. 재미났어요. 근데도 사람이 없어도 재미있게 했어요. 네. 그래서 소극장에서 그 네. 공간에서 네. 지하인데 음. 아주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막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처럼 좀 대학로라는 데 발레를 좀 제가 이렇게 소개했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연극하는 선배님들 많이 만나고 아. 그분들하고도 그래도 물어 한 번씩 또 네. 술도 한잔 했던 적이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발레라는 걸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네. 됐고 네. 아주 의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네. 조금 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춤을 추면서 지금도 춤을 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하면서 처음 이런 기분은 처음인데 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테크닉은 처음인데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우리는 몸을 움직이잖아요. 네. 몸을 움직일 때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하나의 뭐랄까 메소드 네. 내가 이런 과정으로 손은 이렇게 해야지 팔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골반을 앞으로 해야지 뭐 어깨를 내려야지 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발레하는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꿈치를 앞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무릎을 펴야지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훨씬 복잡하게 뭐 어깨를 내려서 뭐 팔꿈치를 들어야지 이런 걸 일반 사람들이 한 6개, 7개, 8개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개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동작을 할 때. 동작을 할 때에. 요 근래에는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누구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네.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해보고 싶으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네. 이런 점프가 더 잘 되네? 음. 근데 그게 그래서 더 잘 되는 건지 네. 안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잘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네. 네. 야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네. 의무감도 없잖아 있어요. 네. 해보고 싶은 욕망 음. 그것도 마음속에 그거를 해보고 싶은 게 정말 1밖에 안 돼도 그 1이 네. 어떤 때는 99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 발레를 할 때 네. 다음 주거든요. 아. 그때 그 움직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연습을 해보고 또 해보고. 근데 과연 이런 움직임을 또 나 말고 누가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별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좀 이렇게 체득한 거를 좀 제자들,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전수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전수했어요. 아. 어디까지는 했냐면은 네. 일반화된 거. 네, 네. 어느 정도 일반화된 거는 제가 전수해요. 아. 근데 그거보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높은 애들한테만 전수해요. 네, 네. 그 이상 걔네들한테 전수를 할 수가 없어. 네. 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단계는 또 이보다 더 높은 단계만 전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이제 아직 나도 이제 계속 실험을 하면서 찾아 나가야 하는 거. 되는 그런 단계인 그러니까 제 거죠. 몸이 실험 또 온 거야. 어. 조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 높은 단계에 있어요. 네. 제가 개발한 게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몸을 사선으로 하니까 하는 거. 우리는 네. 그래서 꼭지점을 딱 만들고 어깨부터 네. 골반 이렇게 4개를 그래서 4개가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선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서로 당기는 거를 그거를 전수해 준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네. 방송에 나서는 처음 얘기야. 사선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거를 말씀하세요? 어깨를 앞으로 네. 앞에가 하나 둘 골반 셋, 골반, 넷까지 예. 이 4개를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네. 이걸 연결한다면 4개가 네 꼭지점이 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선을 서로 당긴다 네. 하는 그 꼭지점 사선을 만들었다는 건 방송에 처음 얘기했는데 아.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당기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를 그래서 네. 몇몇 제자들이 이미 그거를 가르쳤어. 활용을 활용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는 네. 모르겠어. 본인이 네. 어쨌든 가르쳐서 잘 된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런 것들은 저 혼자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참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하긴 해요. 근데 그럼 아무한테나 지금도 뭔가 새로운 테크닉,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거를 계속 발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스팔트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덜 다치고 네. 더 강한 힘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네. 그건 저 혼자만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67년생이라고 하셨으면 올해가 만 56세? 예. 예. 그럼 뭐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내가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거는 계세요? 제가 그 네. 우리 최대치 단장님의 그 공연할 네. 때 내가 얻은 아이디어인데 네. 환갑 때도 제가 제자들하고 네. 이번에 제가 제자들하고 함께 공연했어요. 아. 제가 환갑이 되면은 제자들하고 네. 꼭그 국립극장에서 네. 꼭 한번 네. 공연을 해야 되겠다. 공연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던 모든 제자들하고 무대를 뭐 하루도 좋고 네. 꼭 2시간이 아니고 뭐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해서 관객들 우리 공연을 하는 시간 뭐 1시간 네. 또는 관객들하고 한 시간 뭐 1시간 반 아. 이래저래 쭉 해서 공연을 한번 하고 싶다 아.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소드 네.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연 뭐 모래 발레 같이 네. 작은 소극장 발레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우리 제자들 학생 가르치는 이제는 성인 발레도 제가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 취미로 하시는 분들. 네. 취미로 이제 네. 그런 분들하고 아직 성인 발레를 위한 강의는 많아요. 네. 그리고 성인 발레를 위한 작품도 많고 네. 근데 저는 성인 발레를 위한 작품을 만무를 해서 공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이렇게 아마추어를 배우는 위한 발레 예. 작품.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조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전망을 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런데 네. 간소화할 수 있어요. 아마추어를 위한 백조수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간소하니까 약식 발레 하니까 조금 의미가 없잖아요. 곡을 다 빼긴. 근데 아마추어를 위한 발레를 위해서 전막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안무를 안무를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안무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발레를 아마추어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아마추어에 눈 높여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일반 관객들도 만족시도 적게 되고 네. 그러면서 발레 전문가들 매니아들 사이에서 또 인정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동작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안무를 해야 연습을 되면서 해서 그러면서도 또 수준- 보기도 괜찮고. 해야 되고. 또 음악적으로도 발레 음악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악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발레는 음악 빼놓으면 그죠. 시치죠, 시치.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게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해보겠다는 생각이고 네. 어쨌든 발레니까 음. 발레로 사는 거니까 네. 얼마 좋겠어요. 네. 아까 제자 얘기도 하셨는데 제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 네. 우리 정말 그 멋진 친구 있죠. 우리 김민 씨, 네, 김기민. 김기민 씨.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은 생일 때 축하진도 네. 왔는데 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네. 또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그래서 김기민 씨도 지금 있고 마린스키 발레단 수성무용수. 네. 그리고 국립발레단 김기환 씨, 네, 김규현 씨는 또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 이재우 씨, 이재우 씨. 네. 또 그 이외에도 많죠. 네. 많고 또 외국 제자들도 있어요. 외국 제자들. UBC나 알렉스, 그리고 또 와이즈 발레단에 또 살라마트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이전에 저를 거쳐간 외국인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발레를 꼭 누구한테 와서 배운다기보다는 다 친구처럼 서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많은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립발레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가르치는 맞아요. 것도 하시고 지금 국립발레단에서 이제 발레 마스터로서 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후배들 아. 클래스 지도도 하고 네. 이래요. 네. 어떠세요? 예전에 내가 여기서 이제
활동하던 그 단체인데 이제 정말 한참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진짜 멋있어요 그 친구들. 진짜 젊음이 가면은 이 에너지가 젊음이 느껴지고 와 나도 옛날에 저랬을까? 나도 옛날에 저랬을까? 저랬단 말이지. 야 내가 나도 저랬구나. 같이 막 에너지를 느끼고 너무 신이 나고 그 친구는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와요. 매일 가는 것 같은 느낌에 만나면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요. 네. 와 행복해요. 네. 멋져요. 야 국립발레 발레하는 남자들이 또 남자뿐만 아니라 발레리노 멋있어요. 네. 함께한다니 난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네. 예전에 뭐 초창기엔 좀 활동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국립발레단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도 잘 되고 처음부터 그랬나요? 국립발레단이요 초창기 네, 때. 네, 야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어려웠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립발레단 역시 네. 정말 그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네. 맨 땅에 헤딩하듯이 네. 어렵고 지원이라는 건 아주 약했지만 네. 그때는 유비씨가 훨씬 더 그 유니버셜 발레단이 풍만 그때는 막 그 뭐랄까 뭐 잠자는 숲속의 민양 네. 최고의 프로덕션을 하고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았죠. 아주 네. 풍부했고 우리는 네. 국립은 아주 배고파 손가락 빠르는 그런 시절이 더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단원들이 그때는 협심 지금도 물론 뭐 단원들 다 협심해서 하지만 네. 작은 수제 뭐 아주 팀워크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는 뭐 가면 에너지 넘치죠. 네.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뭔가 발레를 올리겠다 하는 그런 이념에 네. 찾아가는 발레도 하고 뭐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국립장 저기 큰 5층 연습실 하나밖에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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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그게 뭐 90년대에 계셨던 90 거니까. 저는 90 제일 처음 같은 데가 93년도, 92년도 30년 네. 전. 그리고 이렇게 97년도 되는구나. 다시 갔고 뭐 네. 그때 국립무용단도 있어. 그러면 국립무용단 건너편에 근데 다 구경 와서 발레단을 하면은 네. 거기 건너편에 국립무용단이거든요. 발레단을 하면 전부 다 선배님들 오셔서 발레 공연하고 있어. 옆에 또 밑에 극단도 4층 극단이에요. 극단에 또 선배님들 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보시고 뭐 네. 그때 그때 다 박상훈 같이 선생님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다 있었으니까 네. 다 오시고 공연하고 맞아요. 이랬던 거예요. 네. 공연하면 찬조 출연 다 해주시고. 네, 어.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작품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뭐 스파르타쿠스라든지 예, 네. 그런 작품 할 때 야 저걸 어떻게 한국에서 다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남자들 스파르타쿠스는 남자들만 출연이 최소한 60명? 예, 60명이 남자 60명이 동시에 무대 올라가야 되는데 군무가 뭐 그거 엄청나죠. 네. 그거 엄청난 에너지인데 백주유수는 32명이거든요. 네. 32명에 그러네요. 백주유수는 여자들 발레리나들이 네. 32명이에요. 근데 저기 스파르타쿠스는. 60명이 동시에 올라.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발레하는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객원 개관해가지고 출연. 아. 그 무대를 올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그때는 유리 그라우치 선생님 직접 내한하셔서 네. 저를 직접 지도하시고 예. 아주 합숙훈련 했죠. 합숙훈련.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때 열기는 엄청나요. 맞아요. 한국 발레하는 모든 남자들 다 모아서 거기서 그때 예술의 정당 5층 꼭대기에서 네. 작은 원형 같은 연습실에서 네. 연습했는데 엄청났죠. 아. 이 스파르타쿠스 그다음에 백주유수 네. 보드카 기념 이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볼쇼이 발레단 예술 감독했던 유리 그리가로비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지도를 하셨죠. 네. 근데 참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다들 뭐야 스파르타쿠스를 한다고? 그걸 어떻게 해?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이전에 한번 그게 하려다가 네.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더더욱 더 하고 싶었고 네. 그랬던 작품이 저는 사실 얼마나 영광이었어요. 그렇게 네. 네. 선생님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네. 그거를 몸소 막 보여주시기도 네. 그때만 해도 좀 정정하셔서 네. 실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그때 이제 신부 역할 하시는데 그게 정말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진짜 신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장 크리스토프 마이어가 안 나오는데 좀 특별한 게
그 장 크리스토프 마이어가 본인이 신부고요. 그 신부의 기억에서 네. 로미오의 줄리엣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던 작품. 그래서 신부의 시각에서 로미오의 줄리엣을 바라본 거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네. 뭔가 좀 조율 그리고 네, 그 비극이 네. 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현대 발레로서 매력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발레 현대 발레 팬들이니까 발레 팬들 중에서도 현대 발레를 좋아하는 네. 그런 팬들하고 또 기존 발레 팬들이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그랬죠. 작품이죠. 예, 그 작품도 진짜. 유럽에서 최고 인기 있었던 작품. 네, 네. 혹시 나 이런 작품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 이런 거는 없으세요? 있죠. 뭐예요? 역시 있는데 네. 그 맥밀런의 작품인데 네, 그 영국 로열 발레의 네, 이제 수석 안무가였고 네, 네. 맥밀런 네. 케네스 맥밀런 네, 그분의 작품 중에서 네. 그 포 시즌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 바로 로미오 앤 줄리엣. 네, 네. 그 맥밀런 로미오 앤 줄리엣을 제가 못 해봤어요. 그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하지 않았어요?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그걸 가지고 와봤죠. 그죠. 그 네. 저작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UBC에서 먼저 했기 네, 때문에 네. 국립에 올 수 있는 그 그죠. 기회가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작품을 해보고 싶으셨는데 못 해봐요. 근데 하셨구나. 뭐 네. 저는 사실은 근데 이게는 있어요. 그 책의 최고의 그 안무가들이나 이분들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저는 로미오 줄리엣을 마이오코도 해봤지만 그 스파르타쿠스의 그 유리 그레고치 선생님의 네. 안무를 직접 안무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지도를 받고 네. 그 안무자의 어떤 그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네.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꼭 안무 시간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술 드실 때도 좀 함께 있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네.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안무가의 네. 스타일 안무는 이렇게 해지는 거라는 그런 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맥밀런의 작품을 보기만 봐도 네. 그런 느낌을 전수받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마이오 작품 할 때도 그랬고 네. 그 물론 발레안신 작품도 직접 제가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 작품을 받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맥밀런은 이런 식으로 안무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상상을 또 많이 해보고 이래서 네. 좀 네. 뭐라 해야 될까 견눈질로 배운다는 네, 거죠. 네. 그 어깨 너머 배우는 그런 식이었던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작품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다는 네. 네. 유리 선생님 작품을 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무가한테 직접 배운다는 게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UBC도 맥밀런 작품을 했지만 네. 맥밀런이 직접 와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운을 얻은 거예요. 네. 유리 선생님 작품을 그리가로비치 하면서도 선생님의, 다른 네. 선생님이 오셔서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직접 오셔서 직접, 가르치면서 같이 사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거. 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그런 분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작품 하실 때도 직접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스텝을 만들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이제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직접 하세요. 네. 이 부분에서 크라수스가 다 상대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이렇게 동선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이걸 조연했던 안무 받았던 사람이 바실레프야 누구야 이 안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안무를 할 때 조연할 때 A라는 사람을 네. 이 조연할 때 B라는 사람이 이래서 써 하고 그 이야기까지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게 또 틀리게 다가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실레프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어. 그분을 모시고 같이 안무를 받고 네. 또 사적인 시간을 티타임도 있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여쭤본다는 게 네. 네. 대단한 거예요. 그 유일쌤이 제 차를 타셨거든요. 네. 내리시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 자리에 앞으로 아무도 못 앉게 해라. 농담 삼아. 그런 참 유머도 있고 그런 유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 네. 네.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배우니까 이렇게 해서 안무를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까 발레리노 롤 모델이 혹시 있나 닮고 싶었던 사람이 있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네. 발레리노는 아니고 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이경규 씨. 일단 너무 재밌고 네. 많은 사람들 행복을 주잖아요. 네. 웃기잖아요. 네. 그게 참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그냥 저는 존경했어요. 만난 적이 있으세요? 직접 개인적으로 네, 만난 적은 네, 없어요. 만나요. 네. 근데 저는 TV는 잘 못 보는데 네. 가끔 그분의 프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속으로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오랫동안 대단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 뭐 그 신호등 지키면 막 냉장고 쪽으로 이런 프로도 있잖아. 그건 진짜 예전이죠. 야, 그거 진짜 저런 아이들이 어디서 낼까? 이렇게 발레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생각 그때가 제가 오려 발레 할 때거든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네. 이경규 씨는 그렇고 그럼 발레계에서는 없으세요? 발레계는 임성남 선생님. 네. 그거는 우리 우리나라 발레 하는 제일 임성남 선생님하고 역시 뭐 누리에프 네. 발레리노로서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옛날에 눈 뜨면 누리에프 눈 감으면 누리에프 지금도 뭐 누리에프 사진 항상 네. 그제 네. 직장이 아니고 네. 학원 가면 네. 사무실에 학원 가면 딱 누리에프 있죠. 네. 딱 저를 봐라고 젊었을 때 근육이 이래가지고 근데 발레 근육이랑 이 보디빌딩이랑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운동하는 근육이랑 틀려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발레리나를 수천 번, 수만 번 네. 들었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네. 점퍼를 수만 번, 수천 번 뛰었다 내렸다 했기 때문에 근육이 다르다고. 근데 역기도 두 개 들잖아요. 역기를 들면 이렇게 들면서 바벨 잡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네. 이 위치 이만큼 해야지 요래 잡으면은 근육이 좁게 되고 네. 이러면 넓게 하세요.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발레 할 때도 비슷해요. 이걸 좁게 잡는 것도 있고 이걸 네. 넓게 잡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네. 역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발레리는 움직이고 두 손에서 한 손으로 바뀌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들었다가 이렇게 네, 세우고 네. 돌리고 역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역기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발레는 맞아요. 그 근육들은요. 거기다가 또 역기 하나도 안 늘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뭐하게 막 네. 이러고 막 얼굴 표정 이러고 이래봐. 뭐 제가 이렇게 앉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그래요. 근데 네. 자 성인만 가르칠 때 네. 제가 뭐 하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막 감탄을 와 감탄사를 날려고 처음에는 저는 그거 적응이 안 됐어요. 네. 네. 저러시지? 음. 제가 하다 보면 저는 음악에 이제 딱 들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뒤에서 와 이래. 네. 일부러 저러시나? 음. 내가 남자로 그러시나? 왜냐면 다 여성분이니까. 네. 근데 그게 발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나오는 근육이랑 그냥 운동에서 나오는 근육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다 누군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음. 발레 할 때는 그런 근육의 차이가 틀리다고. 그럼 요즘은 파트너로 그럼 누구랑 하세요? 연습할 때? 연습을 안 해요. 아. 연습할 사람이 없고 아주 작은 그 중학생 하는데 한 두 번 네. 해봤어요. 네. 우리 와이프는 놀래서 네. 팔에 근육이 다 빠져서 불쌍하다고 그래. 근데 못 드는 거야. 네. 이 근력이 다 빠져가지고 네. 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회복한데 하니까 지금까지 그걸 이제 겨우 못 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네. 지금 겨우 드는 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 무게 정도밖에 못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곧 파트너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그래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15회씩 3세트 매일 네. 3세트를 해요. 네. 그럼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네. 팔굽혀펴기를 하되 손가락 하나에만 무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땅에 닿지만 네. 손가락 하나에 무게를 지정시켜서 하는 식으로 15회를 3세트 하니까 아마 조금 근력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15회씩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한 10세트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15개씩? 그럼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 15, 15세트.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이 네. 손가락 하나에만 힘을, 손바닥은 닿을 때 하나에만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은 아. 옛날에 많이 젊을 때 해봤을 때 네. 되더라고요. 네. 그게 오랫동안 10세트, 20세트 이렇게 안 해도 음. 근력이 이렇게 힘이 더 빨리. 대신에 네. 이제 꾸준하게 한 10일 이상은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면 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저만의 방법이 네. 그렇게 해서 요즘 매일 팔굽혀펴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근력을 키우셔야 되는군요. 키워야죠. 네. 그 정도는 네. 해야 되는데 음. 옛날처럼 안 되더라도. 네. 네. 아니 예전에 그 같이 이제 춤을 추는 발레리나들이 진짜 발레리나를 잘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진짜 정말 잘한. 그게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뭐 들고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랑 해야 그 발레리나가 돋보이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한 예로 얼마 전에 제가 김지영 씨를 네. 우연히 이제 가르치 잡아주는 거를 리허설을 해주게 됐는데 네. 파트너가 이제 젊지만 초짜인가요. 네. 그래서 지영 씨가 한번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우리 네. 원구 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보여달라고. 네. 제가 보여주니까 그렇게 편하고 네. 좋대. 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 친구가 금방 그런 것도 따로 잘 가르쳐 줘요? 서포트하는 것도? 발레 학교가 네. 아니면 네. 그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4, 5학년 그런 클래스 따로 배우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파트도 있고 2인무 클래스 선생님도 따로 있고. 아, 네. 네. 그럼 발레리노한테 처음에 뭐 팁을 달라고 하는 후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어떻게 네. 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음. 뭐 이러면 어떤 거 얘기해 주세요. 이제 기본적인 게 있고 기본적인 거는 항상 두 손을 다 써라. 항상 두 손. 이제 발레 잡을 때 꼭 두 손만 이제 한 손 잡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또 두 손 들었다 한 손 넣는 것도 있고. 네. 항상 두 손 먼저 써라. 그리고 항상 두 다리, 네. 두 다리로 버티고 서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벼우면은 좀 남자 힘 세면은 뭐 한 다리로 뭐 대충 분리를 다 안 하고 무릎을 두 개 다 안 굽히고 한쪽만 살짝 굽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항상 두 다리를 다 써라. 항상 두 손을 다 써라 이런 거. 음. 항상 두 손을 손가락을 다 펴라. 손을 다 펴라.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 써라. 그러니까 여자 문을 잡을 때 힘이 되니까 아무래도 무거운 걸 때문에 힘을 주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냐. 네. 근육이 아파. 그렇죠. 아파요. 근데 그걸 안 아프게 되려면은 손가락을 다 대긴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식으로 해요. 안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 힘드니까 이걸 꽉 주면은 이 갈비뼈 사이를 잘못 주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다가 잡았는데 여자 무게까지 더해지면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잡았기만 잡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세게 잡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살짝 잡았는데 네네. 여자 무게가 이렇게 쏟아지면 무게가 더해지니까. 얘가 더 세게 치는 똑같은 효과니까 갈비뼈가 금가는 경우. 그래서 금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반대로 여성 문수가 발걸음 쳐가지고 발꿈치로 팍 쳐가지고 턴 네. 코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눈땡이 밤땡이 저는 처음에 여기 손톱으로 많이 살점이 성형수술도 받아요. 그래요. 이렇게. 네. 그래 몇 번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는 멀리 떨어지죠. 네. 호도 많이 맞고 그래서 많이 그래요. 쉬운 일이 없네. 그때 왜 발레 무용수가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소개가 됐다고 그 얘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레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많은 분들 발레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는데요. 많이 앞으로도 발레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다양한 장르의 발레가 많으니까 자주 공연장에서 그리고 직접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레를 한번 직접 배워보기도 하시고 또 발레를 많이 보러도 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환갑 때까지. 환갑 때 계획하고 계신 네. 그 무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레리노 이원국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또 다시 이렇게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